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고요. 저는 이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일 때문에 되게 거래 일수가 적죠. 하루 빠지고 하루 반 빠지죠. 하루 반 빠지죠. 목요일 빠지고 금요일 반 빠지고. 예. 그래서 참 적은 주인데 원래 이러면 시장도 좀 이렇게 소강 상태고 좀 연휴 그렇죠. 맞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땡스기빙 때 이제 칠면조 요리 먹으면 네. 대부분 다 주무십니다. 왜 자요? 모르겠어요. 그것만 먹으면 다 졸려. 뭐 약 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다 주무시는구나. 뭐 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수면제 성분이 있는지 그랬던 기억이 또 네. 이제 나는데, 자 오늘 아마 어제죠. 어제 이제 시장 보셨던 분들은 정말 미국 시장이 강해도 너무 강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아마 많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를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네. 연일 또 환호성을 또 지르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늘 기분 좋게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네,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 볼수록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앞 페이지입니다. 네. 자, 오늘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13%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괜찮았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2%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체크를 하니까는 4.4를 봤어요. 예, 그리고 4.3까지도 제가 아까 봤었는데, 네.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반대로 좀 좋은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가 WTI 기준으로 77불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성이 연준 위원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가에 대해서 또 시장에 한번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기다리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임박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데 어제 근데 시장을 보게 되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500불을 뚫고 넘어갔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기업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찍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같아라. 올해는 그래서 연말에 용돈이라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좌마소 우엔비 하셨던 분들은 난리 났죠. 난리 났죠.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뉴스 보게 되면 또 시티그룹은 고위관리자 300여 명 구조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고요. 사실 시티그룹의 이 구조조정은 몇 주 전, 한 3주 전, 4주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제 고위관리자, 그러니까 임원급들을 300여 명 구조조정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준비디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3분기는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네.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의견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준비디오 많은 분들 사용하시겠지만 과거만큼의 어떤 매출 성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많은 게 오픈 AI죠. 그러니까요. 오픈 AI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도 조금 몇 가지 좀 재미난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오픈 AI 직원이 약 77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700여 명이 이사회 사임을 요구를 했고 만약에 이사회 사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나가겠다. 나가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새 둥지를 트고 거기서 우리는 일을 하겠다. 자, 이런 약간의 영어로 치면 약간 협박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월가에서는 예, 그만큼 지금 오픈 AI 안에서 많은 이런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나와라. 그렇죠. 우리 회사 와라. 제가 이제 뒤에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오픈 AI 익명의 어떤 책측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샘 알트먼이 없이는 이사회가 개발 또는 감독이 불가능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직원들이 없이는
절대 감독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오픈 AI가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YD가 테슬라 Y는 이제 고급 클래스죠, 고급차죠. 어찌 보면 중형 SUV죠. 중형 SUV. 네. 예. 근데 이 테슬라 Y와 경쟁할 바다표범 07 바다표범을 공개했다. 했는데 제가 사실 C 라이언이잖아요. C 라이언. 바다표범. 네. C 라이언. C 라이언인데 모델 이름이 제가 직역을 해서 바다표범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너 뭐 타고 다니니? 나 바다표범 타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그럼요. 예, 어느 날. 네.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또 시저스에서 시저스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또 유명한 또 호텔을 또 운영하게 되고 엔터테인먼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저스에 고용된 라스베가스 호텔 노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5년 재계약 합의를 마치면서 사실 라스베가스 호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CATL과 유럽 LFP 배터리 공급에 예비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여전히 좀 LFP 배터리에 대한 강세가 시장에서는 좀 만연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미국 시장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뒤에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오픈 AI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록만, 그렉 브록만의 아내가 네. 직접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요? 예, 그 누구죠? 그 어제 그 쿠데타 일으켰던 수축해버. 네. 예, 알리아 수축해버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네. 좀 이거를 너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 음. 되돌려놔라. 네. 너가 좀 너무 좀 강하게 한 것 같아. 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되면서 알리아 수축해버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후회한다. 예,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고 나는 이제 오픈에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네. 이게 일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또 표명하게 되면서 사과를 좀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오픈 AI에도 어떤 이제 흐름을 또 흘러갈지가 시장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세일즈포스의 베니오프, 마크 베니오프 정말 유명하시죠? CEO. 예, 네. CEO죠.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가 공개 러브콜을 X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자, 우리 아인슈타인 AI 팀으로 합류한다면 현금과 주식 뭐든 내가 다 해줄게. 그럼요. 연락 줘 하고 마지막에 하트까지. 이야. 마지막에 하트까지 이렇게 올려주면서 공개 이제 러브콜을 했죠. 공개 러브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을 좀 봤어요. 네. 뭐랍니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야 너무 고맙다. 네. 나 오픈 AI에서 있는 청소부인데 나 연봉 15억 정도로 원하고 주식 한 50억 정도만 주면 나 세일즈포스로 갈게. 나 좀 받아줘. 이러한 약간의 좀 비아냥거리는 댓글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그렉 브록만의 와이프가 사실 결혼을 했을 때 네. 이 그렉 브록만과 와이프가 결혼했을 때 수츠캐츠가 주례를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주례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이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오픈 AI의 오피스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라는 것은 네. 이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인생이야. 삶이네, 삶. 삶이고 인생이고 추억이고 이거는 우리가 끈끈하게 끝까지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그렉 브로만의 와이프가 수축해버한테 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게 이러한 어떤 추억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픈 AI의 향방이 어떻게 좀 결정될지 사실 샘 올트만은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간다라는 게 거의 공식화됐기 때문에 네. 그 외부에 있는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뭐 너무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까지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을지 같이 보시는 게 또 시장의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기 수츠케버의 X 트윗을 보고
그걸 또 비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대본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내가 그런 걸 후회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사회 활동을 한 것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사회가 그런 거다. 결정을 한 거고 그 말만 내가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래?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러면서 또 비꼬기도 했고 예. 거기다가 또 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했지만 I intended라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의도였지 그렇게 실행한 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비꼬면서 그 뭔가 피해 가려는 자신한테 수축해버가 자신한테 쏟아지고 있는 그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뭔가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비꼰 밑에 트윗도 있더라고요. 참. 제가 또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빅픽처 아니냐 이거. 오픈 AI를 그대로 통째로 먹기 위한 이것만큼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어. 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고 또 오픈 AI에 대한 어떤 지분권도 갖고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어가는 뭐 그러한 이제 음모론도 있고 네,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간의 좀 뭐랄까요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어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이제 호재성의 어떤 뉴스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또 오픈 AI에 대한 일들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올타임을 찍게 되면서 이게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제가 이상원 매니저님과 잠깐 이제 언급을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너무나도 큰 기대치에 네. 조금이나마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그 280%가 넘는 올해의 랠리가 어느 정도 또 좀 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시장의 반응이 좀 있으면 너무 이제 짧게 올라왔다는 칠 수 거죠. 있죠. 예, 네. 올라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분기 또 지지난 분기에 정말 그 실적 발표에 30%를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실적 발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네. 또 한쪽에서는 지금 그만큼의 성장률을 또 보여준다고? 라는 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또 있는 그렇죠. 예, 그러한 투자자도 있다라는 것을 양쪽의 어떤 의견을 좀 보게 되면서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큰 관심사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강해도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시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게 불 마켓과 베어 마켓. 베어 마켓이라는 약세장이죠, 약세장. 네. 그래서 과거에 1942년 때부터 쭉 보게 되면 역시 불리시한 의견이 시장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약세장은 좀 일시적,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약세장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강세장인데 짧은 약세장 뒤에는 아주 긴 강세장이 있다라는 네. 것을 제가 예전부터 늘 이런 부분을 뭐 방송에도 한번 했었고 보여드리고 했었지만은 최근에 강해도 너무 강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시장인지 한번 제가 의견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S&P 500 지수가요 16거래일 만에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네.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났다. 조정 국면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지수가 10% 정도 넘어서는 그 구간을 조정 국면이라 하고 네. 20%가 넘게 되면은 그분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난 어떤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10%가 빠지는 그러한 시장에서 회복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이 지금 역사상 1970년대 이후로 가장 짧은 반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P 500이 사실은 뭐 4,700까지 갈 것이다, 4,800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 이 조정 국면 때문에 이 목표치를 엄청나게 많이 높이는 월가의 하우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이러한 어떠한 훈풍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많은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 많은 호재가 이미 가격 반영이 됐고
투자자들이 사실 S&P 500 지수가 3주 만에 거의 10%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름 고점 대비 2%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약간 벌어지게 된다면 이 랠리를 정말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갈 투자자가 정말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분들은 이게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리고 많은 호재성 기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네. 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양극단에서 우려와 또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또 같이 상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지난 1970년 이후로 그러니까 코렉션 조정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회복했던 날짜 수예요. 날짜 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작은 그러네요. 그러한 이제 부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말인즉슨 그만큼 빨리 회복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훈풍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또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S&P 500과 그리고 지금의 S&P 500과 과거에 63번의 조정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63번의 조정장을 하나의 미디엄 값으로 우리가 중위 값으로 정해가지고 연두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얼만큼 이게 극복이 빨랐나. 근데 이번 파란색 S&P 500을 보게 되면은 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보다 훨씬 위로 솟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이게 뭐예요? 지금 2023년 10월 그렇죠. 23일 이 저점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연두색은 과거에 63번의 조정장이 있었던 부분의 어떤 주가 흐름이었어요. 그거를 주가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통계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치를 낸 거고 지금 이 남색깔은 뭐냐면 올해 요번에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진행했던 그러한 약세장 조정장이죠. 조정장의 되돌림.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빠른 반등을 보여준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거 통계 데이터에 비해서 크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만큼 시장이 정말 강하게 회복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P 500의 올타임 하이는요 4,778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4,547포인트 정도가 됐고 지금으로부터 뭐 한 5% 정도 오르게 되면 아마 또 올타임 하이를 또 찍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같이 또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서 좀 조정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이게 환호의 연속이 될 것이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무게감을 그렇죠. 좀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비관론이 많았을 때의 실적 발표에 정말 뛰어넘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는 그거에 따른 정말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렇죠. 큰 어떤 상승세를 줄 수 있는데 인공지능 투자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그게 이번 엔비디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어떤 성장 동력,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끌어올릴 만한 그런 성장 동력은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금리 인하? 정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조금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장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기간에 이걸 회복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앞서서 이제 고점 앞에 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한번 내일 시장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3분기 이제 어닝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업의 관심사라는 제가 제목을 좀 썼어요. 뭐냐면 물론 앞서서 이제 AI라는 것이 기업의 관심사라는 건 모든 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기업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
팩트셋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어닝콜을 하게 되면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얼만큼 쓰였냐 어닝콜에서 그러한 숫자를 이렇게 나왔는데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기업에서는 이제는 리세션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많이 줄었죠. 예, 과거에 2022년 2분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재료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이 있다라는 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단어 또 얼만큼 우리가 빠져들고 있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얼만큼 또 인용했냐라고 했을 때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네. 이걸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 보니까 어닝콜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크게 많이 쓰진 않았다. 과거보단.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인 건 맞다.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ESG입니다. ESG. 이거 요즘에 회의론이 되게 많습니다. 예. ESG라는 단어를 얼만큼 인용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 156개의 기업에서 ESG를 어닝콜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건 2023년 이제 1분기까지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SG에 대한 어떤 현실성 그런 부분에 좀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사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다들 아시는 AI는 여전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닝콜을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2023년 2분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도 좀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AI라는 이 단어 이게 지금 어닝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오른쪽에 제가 그냥 헤드라인만 갖고 나왔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AI라는 이 글자를 223번을 썼다고 해요. 어닝콜에서. 본인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렇죠. 사업 부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I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까지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분기까지는 S&P 500 기업들 그러니까 500개 기업이 전체 어닝콜에서 AI를 언급한 횟수가 200번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 수입니다. 기업 수. 이거 기업 수입니까? 예, 177개 기업이 얘기했다. 177개 기업. 예. 기업 수군요. 예. 그게 아니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단어 횟수로는 223번의 이제 AI를 단어를 썼다. 이 세 개 기업만. 세 개 기업만.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까지 하게 되면 뭐 한 2만 번 정도 썼겠죠. 우리는 AI야. 이런 게 또 이제 회사의 주가 어떤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AI라는 것은 성장 동력으로서 지금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횟수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이 또 있잖아요. 기업들이 네. 얘기를 안 하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1분 동안 빠르게 지난 5년간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 5가지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5년인 정도면 우리가 좀 현실성 있는 그러한 이제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1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1위. 혹시 또 이번에도 몬스터 베버리지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몬스터 베버리지는 30년. 근데 가장 지난 5년간 뭐가 가장 올랐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5위부터 말씀드릴게요. 5위는 AMD입니다. AMD가 5년간 474%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의 조정이 없었다라면 혹시 뭐 2위나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위를 보게 되면 시놉시스입니다. 반도체 설계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근데 데죠? 주가 보세요. 주가가 지난 5년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예, 그래서 5년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475%밖에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를 보게 되면 테슬라입니다.
와, 테슬라가 3위다. 테슬라가 808%가 올랐대요. 5년 동안. 네. 예, 그래서 808%인데 물론 최고점을 보게 되면은 아마 1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1위는 절대 안 돼요. 2위입니다. 2위. 그래요? 예, 최고점 해도 2위입니다. 도대체 1위 뭐길래? 1위가 장난 아니에요. 자, 2위 볼게요. 2위가 엔비디아입니다. 2위가 엔비디아라고요? 예, 2위가 엔비디아예요. 이거 5년 동안에 1075% 올랐어요. 잠깐만. 그럼 5년 동안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이 있다는 얘긴데요. 1위. 1위 보여드릴게요. 1위. 1위 광고 보고 오시죠. 이때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광고 보고 오시죠. 야, 이때 광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1위. 자, 1위가 뭔지 정말 저도 보면서 네. 얘가 1위야? 어허. 저 이랬는데 1위 보겠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근데 보세요. 주가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래도 1위예요. 근데 1330%예요. 이 빠진 수치가 1위. 빠진 수치가 만약에 최고점이라 치면은 제가 왼쪽에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네. 7불에서 340불까지 올라갔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이게 약 50배 정도. 50배가 한 5000%. 5000%죠. 5000%. 이거 뭐 텐베거가 아니야. 방송쟁이래. 예. 역시 방송쟁이. 텐베거가 아니야. 우리 박 팀장님은 방송쟁이. 예. 야, 이거 정말 이걸 놓쳤네. 이거 진짜 탁 쳐야 됩니다. 이걸 탁 치면서. 그러네. 야, 이걸 놓쳤네, 내가. 네, 하여튼 이제. 7불에서 340불까지 올라가게 되면 4년 동안에 약 50%가 올라갔는데 네. 근 1년 동안에 너무 많이 큰 조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133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남겼던 엔페이즈 에너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하면서 향후 3년 동안에 음. 텐베거 또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그분과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